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로교통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목적이 나와 있죠. 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용어정의 테마입니다. 용어정의는 항상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용어정의에서는 도로 개념이 나와 있죠. 도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할 때는 자,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우리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 유료 도로가 나와 있죠. 자, 또는 농어촌 도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 여러분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차마가 통행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도 공개된 장소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 통행하고 공개된 장소, 이 부분도 우리 도로교통상 도로가 된다. 그래서 도로교통상 도로의 개념에는 우리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에 따른 유료도로, 또 농어촌 도로, 그리고 불특정 다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된 장소이므로 우리가 특정인만 다닌다. 이것은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공개된 장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도로 개념에서 특정인만 통행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데 차량 출입이 통제가 돼 있다. 출입이 통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아파트 보통 입구에 우리 입주자들만 다닐 수 있다. 즉 입주민들만 다닌다라고 할 때는 특정인들만 통행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도로교통상 도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죠. 라고 봐두시면 돼요. 대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개된 장소, 이 부분이 도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죠. 자, 그래서 우리 도교법상 도로에서 만약에 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우리 비교 개념 한 가지 보시면 자, 만약에 대학의 운동장입니다. 자, 대학의 운동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죠. 도교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취득할 때 운전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퉁이에서 뭐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만약 한다면 자, 거기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무면허 운전이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무면허가 되지를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 음주라든가 뺑소니죠. 즉 사상후 우리 미구호 미조치 경우이죠. 자, 이 경우에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즉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모든 경우에 음주하고 우리 뺑소니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학운동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데 술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운전면허 취득하기 위해서 운전 연습한 경우죠. 그럼 일단 무면허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종의 술을 마셨다면은 측정을 해서 음주 운전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는 도교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하고 또 우리 뺑소니, 즉 사상후의 미구호, 미조치한 경우죠. 미신고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 해당된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정돈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고속도로 자, 두 개를 좀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다 나와 있죠. 네,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자, 고속도로는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자,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겠죠. 그래서 고속도로는 자동차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간간히 여기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일종의 설치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 운행에만 이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지정된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한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또 네 번째입니다. 그 차도가 나오죠. 차도, 중앙선, 차로, 차선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하나 같이 정리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차도가 있고 또 우리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는 여러분 우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를 말하겠죠. 그리고 차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차들이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자, 이렇게 차도가 있다고 봅시다. 차도입니다. 차도가 있으면 보통 자, 우리 주변에 보도가 있겠죠.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됐다면 자, 이쪽 도로는 보도,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자, 물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냐 보도가 없는 도로도 있고요. 그래서 차도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운데 부분에 여러분들 여기 있죠. 황색 실선이나 또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중앙선입니다. 자, 중앙선의 특징, 중앙선의 개념은 차마의 통행 방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앙선은 차마의 통행 방향입니다. 자,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된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색 실선, 점선 또는 우리 인공 구조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된 거, 중앙 분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중앙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행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측은 이렇게 통행할 것이고 이쪽은 이렇게 통행하겠죠. 그래서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앙선입니다. 자, 이분 여러분 통행 방향인데 예를 들어서 통행 속도를 뭐 이렇게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중앙선이다. 이러면 틀린 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행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차선이 있습니다. 그죠? 차선. 자,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선이 쭉 나 있죠? 차선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차선으로 구분됐는데 자, 우리 이쪽들 다 뭐라고 하죠? 차로라고 합니다. 차로. 자, 또 여기도 차로. 여기도 차로가 있고요. 아울러서 차로가 있습니다. 그럼 차로는 이렇게 차선이죠. 그래서 차선으로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차선이 있고 차로가 있죠. 그래서 중앙선부터 가까운 쪽이 1차로, 2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로가 있고 또 이게 차선으로 차로를 구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도는 어차피 우리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여기 차도하고 보도 있고 또 차로는 이렇게 우리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본 중앙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적인 문제로 보시면 그 차도가 보이죠? 차도는 자, 연석선, 자, 그리고 안전표지, 또 인공구조물 이용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차도다. 자, 중앙선의 특징을 했죠?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 표시된 선 또는 중앙 분리대, 울타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신 가변차로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변차로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가변차로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가변차로라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그죠? 가변차로. 그래서 통행량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차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통행량이 적을 때는 차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가변차로라는 것이고 일반적 가변차를 보시면 여러분들 신호도 이렇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고 한쪽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금지되어 있을 때는 차량 출입을 즉 차량 통행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지될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가변차로 같으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중앙선은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죠. 황색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쪽에 황색 점선이 있을 수 있죠. 자, 가변차로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가장 왼쪽이니까 이쪽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변차로가 설치될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하나 봐두시고요. 차로입니다.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우리 차로가 있죠. 이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일종의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차도의 부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차선이 있죠. 이것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 문제상에서 차선입니다. 이 차선 개념을 꼭 나올 때 이렇게 물습니다. 이 차선은 자,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고자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와 차로입니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이야기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한다. 이것은 틀린 지문이죠. 자, 그거 하나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어요. 꼭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노면 전차 전용도가 있죠. 자, 노면 전차입니다. 자, 노면 전차를 이용하려면 도로에 궤도가 설치되겠죠. 궤도. 그래서 그렇게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자, 자전거 도로는 안전표지, 울타리, 인공구조물 경계 표시해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자전거 도로. 자전거 횡단도가 나오죠. 이건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자전거가 일반도로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부분을 자전거 횡단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가 보이죠. 자, 보도는 우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부분입니다. 자, 이 보도 부분에는 유모차라든가 또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 우리 휠체라고 그러죠. 보행 보조용 의자차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을 보도. 자,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은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통행하는 것이고 보도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 부분을 말한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잘 물어본 한 가지가요. 우리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자, 길 가장자리 구역은 그 개념에서도 항상 잘 출제된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나오죠. 자, 그 출발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올 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자, 이 부분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요. 자, 보도 차도가 구분되면 길 가장자리 구역은 필요가 없죠. 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말 그대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우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도로가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점들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보도가 따로 구분이 안 됐으면은 그냥 차도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50cm, 최하 50cm죠. 길 가장자리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구분이 됐다면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다는 것 출발점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보행자 안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시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구분되지 아니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또 문제상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것도 차마의 소통을 온홀히 하기 위해서 차마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설정한 구역이지 차마가 소통하도록 만든 구역은 아니다냐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다. 또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나온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수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 부분이 횡단보도이지요. 아까 우리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것이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 부분입니다. 자, 교차로 보이죠? 자, 교차로는 십자로 또 T자로 그 밖에 둘 이상 도로이지요. 그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전지대가 있고 또 여러분들 안전표지가 있고 또 신호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호기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안전지대라는 것은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된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가 된 그래서 그 표시가 된 도로 부분을 안전지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도로 같은 데 보면 간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보통 안전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지대는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된 부분을 말합니다. 반면에 안전표지는 자, 보시면 표지판이나 우리 표지판이나 내지는 우리 도로 바닥에 표시되는 그죠? 우리 도로 바닥에 표시되는 기호나 문자, 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호 또는 문자 또 선 등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안전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표시된 부분을 안전지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신호기가 나오죠. 자, 신호기는 문자, 기호, 등하 등을 사용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신호기는 문자나 기호, 등화 등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조작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점들 우리 전기 힘이죠.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신호기는 문자, 기호, 등하 등이고요. 안전표 문자, 기호, 선이 나옵니다. 선. 그래서 차이점을 이제 두 개 섞어서 자, 위에 써놓고 신호기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도로바닥에 기호, 문자, 선이 나오는데 신호기 아니라 그건 안전표지입니다. 신호기는 문자, 기호, 등하 등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일종의 조작하는 그 장치를 신호기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개의 개념 묶어서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용어 중에 가장 기본 용어가 차마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차마입니다. 자, 그래서 차하고 우마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마. 이쪽에 이제 우리 차하고 우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가 있고 자, 우마가 있다. 자,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 또 우마입니다. 자, 우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가축인데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하는 보통 가축입니다. 소하고 말을 말하죠. 지금은 소, 말이 교통 운수에 이용되는 거의 못 보잖아요. 과거에 있는 소나 말을 우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의 종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차의 종류는 보시면 자, 자동차가 나오죠. 자동차. 자,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순서를 같이 먼저 올릴 겁니다. 원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또는 건설 기계가 나오죠. 자, 또 자전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전거도 차에 들어간다는 것. 알겠죠? 그래서 우리 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전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람이나 가축, 동력 힘으로 운전되는 건 나와 있죠. 사람 힘. 자, 또는 일반적 가축의 힘. 자, 또는 동력에 의해서 운전되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손수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수레. 또 가축 힘에 의하는 것을 우마차. 자, 그리고 동력에 의한 것은 경운기 등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보통 차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현재 뭐 손수레나 우마차가 다니는 경우는 많이 흔하지 않는 이야기죠. 우리 좀 시골 같은 데 가도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에는 들어간다. 또 자전거도 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중에 자동차가 나오죠. 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나오는데요. 자, 자동차는 보통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용 자동차가 있고 또 승합 자동차가 있습니다. 승합. 자, 보통 우리 승용 같으면 10인승 이하고 승합은 보통 11인승 이상을 승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합. 자, 또 우리 특수 자동차. 자, 또는 화물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륜. 자, 거기에다가 건설 기계가 들어가죠. 건설기계. 건설기계 중에 10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건설기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나머지 건설기계는 이쪽에 들어가니까요. 이 자동차 개념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하고 여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동차 등이다. 여러분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오토바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25cc 이하의 이륜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원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 이륜 자동차 있죠. 여기 이륜은 125cc 초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초과입니다. 자, 이하가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자, 원동기를 단차인데 자, 우리 배기량 50cc 미만 나오죠. 그래서 50cc 미만. 자, 전기 동력이면 0.59kW 미만입니다. 그래서 원동기를 단차.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125cc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은 초과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초과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류는 우리 자동차 관리부터 승용 자동차, 승합, 특수, 화물 그리고 125cc 초과된 이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부 건설기가 들어갑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125cc 이하죠. 이하의 이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또는 전기 동력 같으면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자전거 등이 나오죠. 자, 대신 자, 우리 아래 사람 가축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요. 그 부분 보시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또 유모차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대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이거 차가 아닌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것은 아까 나왔던 우리 유모차 보이죠?
유모차입니다. 자, 또는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입니다. 이런 것도 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케이블카라는 거 있죠? 케이블카라든가 전동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동차라든가 또는 케이블카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또는 소화용 자전거 뭐 세발 자전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차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여기 또 유모차나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우리 보행자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전동차, 케이블카, 소화용 자전거 등입니다. 차에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차는 자동차, 원자, 합의 자동차 등이에요. 자, 그리고 건설기계, 자전거, 또 사람 각종 동력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마는 그냥 가축이다. 합해서 차마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차하고 마는 정리됐고요. 자, 노면전차 보이죠? 자, 노면전차는 궤도를 이용해서 운행되는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에 레일 깔린 거 있죠? 궤도. 그래서 전동차가 다니는 거. 위에 뭐 전선 설치돼 있고 막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조선 후기 있죠? 우리 해방되고 나서 막 그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서울 쪽에 전동차 다니고 막 그랬었죠?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면 전차입니다. 자, 자동차 보이죠? 자동차는 일반적 온동의상에서 운전된 차인데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본다고 나와 있죠? 그것도 하나 체킹해서요.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에는 견인되는 자동차도 들어간다는 거. 자, 견인되는 자동차가 있겠죠? 자, 이것도 자동차 일부로 본다. 견인된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본다는 거. 견인된 자동차는 자동차 일부에서 즉 자동차 부분에서 제외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하나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5개 나오죠. 승용, 승합, 이륜, 하물, 특수가 나옵니다. 또 건설기계, 우리 26조령 단서에 나오는 건설기계, 일부 건설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받으시고 대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륜 가운데 125cc 이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120cc 이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지만 초과되는 이륜은 자동차에 들어간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이랑 50cc 미만 원동기 단차, 전기동력이 때는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자전거는 아실 것이고 자동차 등입니다.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긴급 자동차도 하나 정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긴급 자동차도 우리 법에서 정한 것 또 지정받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일반적으로 긴급 자동차가 있네요. 자, 긴급 자동차. 자, 긴급 자동차에서는 자, 보시면 우리 법에서 정한 법정이지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것인데요. 특히 우리 법률서 정해놓은 것이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정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때 법정은 법률로 정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있다. 그럼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세 가지죠. 소구혈입니다. 자, 소구혈 기억하시고 우리 법률서 정한 긴급 자동차는 소방차 보이죠? 소방차, 또 구급차, 그리고 혈액 공급 차량입니다. 또 이 혈액은 혈액 공급 차량이다. 자, 이것은 우리 법률에서 정한 긴급 자동차입니다. 자, 법정은 우리 법에서 정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 자,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게
경찰 우리 페트로카 있죠? 그래서 경찰 차량, 또 국군 등 헌병 차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병 차량 앞에 우리 에스코트하는 헌병 차량들 있죠? 국군. 자, 또 수사용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자동차도 위에 경광등 켜고 가는 수사 목적의 차량이 있죠? 긴급 자동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또 일반점들 호송. 여러분들 교도소에 수용자들 재판받으러 호송한다는 그럴 때 호송할 때 다니는 차량입니다. 또 경호 목적이죠. 경호. 자, 이 경우는 기본점들 우리 대통령이 정하는 긴급 자동차다. 경찰, 국군, 수사, 호송, 경호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지정을 받아서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정. 이 지정은 우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거다. 줄여서 지방청장을 쓸게요. 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자, 지정을 하는 것은 쭉 나와 있죠. 전기, 가스가 보이네요. 자, 근데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 가스. 자, 또는 민방위 보이죠.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이야기죠. 자, 또는 도로 관리. 자, 도로 관리랑 응급 차량들이 있죠. 이런 것도 지정을 받으면 긴급 자동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또 전신 전화입니다. 전신 전화 수리. 자, 또는 긴급 우편물 보이죠? 우편물. 자, 또는 전파 감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지정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긴급은 아니지만 준긴급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긴급에 준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보시면 되겠고, 자, 준긴급은 유도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유도되고 있는 차다. 자, 그럼 유도는 우리 경찰 차량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있든, 자, 또는 우리 국군 등에 의해서 유도되고 있는 차량이 있죠. 그래서 앞에 헌병차가 가면 헌병차는 우리 긴급 자동차죠. 그 차량에서 같이 유도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죠. 여기는 준긴급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하고 있는 차량이든, 자, 또는 혈액을 공급하는 거죠. 수혈을 하기 위해서 혈액 운송 자동차입니다. 또 혈액 운송 자동차죠. 자, 이런 자동차입니다. 혈액 운송도 여러분, 혈액 공급 차량은 당연히 긴급 자동차입니다. 근데 혈액을 운송한다는 것은 말도 일반 자동차라 하더라도 수혈을 위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혈액을 운송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경우도 긴급 자동차에 준한다는 중긴급 자동차다.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여러분, 우리 법정하고 지정이 있고, 준긴급은 여러분 비교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준긴급 자동차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법정은 법률서라는 게 소구혈이고요. 대통령의 것은 5가지죠. 경찰 차량, 국군 호송 차량, 또 우리 수사, 호송 목적, 경호 목적. 그 지정을 받으면 되는 것은 지방경찰청 지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스, 민방위, 도로 관리, 또는 전신 전화, 또는 우리 우편물, 우리 전파 감시라고 하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긴급 전화까지 용어 정리는 마치고요. 자, 나머지 통합버스 등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